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어젯밤을 떠올려 보세요. 몇 번이나 깨셨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계셨나요? 멈출 수 없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나요? 겨우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전혀 자지 않은 것처럼 피곤하셨나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일 밤 여러 번 깨신다면,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다면,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비상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수년간 이를 무시해 오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17년 넘게 수면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수면 클리닉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만성 불면증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봐왔고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10일간 수면이 부족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43% 증가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인지 기능이 20년 더 나이 든 사람과 같아집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연쇄 악화 기간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접어들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제 클리닉의 모든 환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제가 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특정 미네랄이 있는데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복용하면 하루 중 무작위로 복용할 때보다 불면증 치료에 5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칼륨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온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처방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의대에서 배운 방식도 아닙니다. 3년 전 71세의 이 씨,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한 번에 3시간 이상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꼬박 2년입니다. 모든 수면제를 시도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셨습니다. 치료에 수백만 원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로의 안개 속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칼륨을 사용한 타이밍 프로토콜입니다. 4일 만에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2주 만에 밤새 주무셨습니다. 한 달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어깨에 만성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자, 지금 당장 나가서 칼륨 보충제를 사시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복용하면 수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신체의 일주기 리듬이 우리가 전단계 하강기라고 부르는 정확한 시간대에 복용하면 세포 수준에서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신경학적 변화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칼륨을 섭취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음식에서 칼륨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 칼륨을 사용하여 내부 시계를 재설정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없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증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세포에서, 뉴런에서 뇌에게 언제 멈추고 언제 깨어나라고 알려주는 전기 신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91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8세 이씨 여성이 대기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72시간 동안 깨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소생시키기 전에 심장이 18초간 멈췄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뭐라고 속삭이셨는지 아십니까? 그저 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단 하룻밤만 제대로 자고 싶다고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43년간 한국에서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만성 불면증을 앓는 1만 8천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만 수백 명의 환자분들의 심각한 불면증을 되돌린 정보이니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턱 바로 아래 목 양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누르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도 맥박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교감신경 과다활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계가 비상 모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수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숨겨진 상태이며 만성 불면증 환자의 92%가 자신도 모르게 이 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일어나는 칼륨 위기입니다. 뇌에는 자연스러운 일주기 하강이 있습니다. 뉴런이 경계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야 하는 특정 90분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시간대에 칼륨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지 않으면 스위치가 절대 전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누워 계십니다. 눈을 뜬 채로, 생각이 멈추지 않은 채로. 몇 시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하루 중 무작위로 칼륨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들의 혈중 칼륨 수치 곡선을 측정했습니다. 칼륨을 아무 때나 복용하면 흡수율이 겨우 60%밖에 안 됩니다. 6%요. 나머지는 3시간 안에 다 배출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칼륨을 본인의 생체 리듬, 저하 시점, 정확히 90분 전에 섭취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흡수율이 94%로 급증합니다. 뇌가 칼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신경세포로 칼륨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작년에 연세의료원에서 실시한 뇌파 연구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생체 리듬 저하 시점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수면 압력 파동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작됩니다. 천이 0.5도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이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90분의 시간대가 몸이 생물학적으로 휴식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몸은 계속 깨어있기 위해 아드레날린을 생성하고 새벽 4시나 5시까지 잠을 잘 수 없는 악몽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이 밤 10시 30분이라면 정확히 9시에 칼륨을 섭취해야 합니다. 8시 30분도 아니고 9시 30분도 아닙니다. 9시요. 정확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칼륨이 뇌척수액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80분에서 10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면 흩어져 버립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면 이미 아드레날린이 급증해서 수용체 부위를 막아버립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의 종류가 양보다 500배나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염화칼륨을 사용합니다. 이 형태는 혈액내장벽을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육과 심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상하부의 수면 중추에는 전혀 도달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통과하는 유일한 형태는 글리신산 마그네슘과 결합된 칼륨입니다. 글리신 분자가 셔틀처럼 작용합니다. 칼륨을 장벽을 직접 통과시켜 수면 각성 스위치를 조절하는 신경세포로 전달합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륨이 목적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초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9년 동안 하룻밤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9년이요?
모든 수면제를 다 먹어봤습니다. 명상도 하고 침도 맞고 한약차도 마셔봤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구연산 칼륨 400mg과 글리신산 마그네슘 200mg을 매일 저녁 정확히 8시 15분에 복용하게 했습니다. 생체 리듬 저하 시점인 9시 45분 90분 전입니다. 11일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주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이 너무 깊어져서 코를 완전히 안 골게 됐습니다. 부인께서 첫날 밤에 너무 조용하고 가만히 계셔서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칼륨의 문제는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면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이걸 생체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의학계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는 하루 종일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정한 저하 시점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저하 시점이요. 그리고 매일 밤 일어나는 한 번의 저하 시점이 있는데 몸이 깊은 잠에 빠지기 약 90분 전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정확히 이 시간대에 세포의 문이 열립니다. 세포를 자물쇠가 달린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문들은 꽝꽝 닫혀 있습니다. 칼륨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정오의 칼륨을 1000mg 먹어도 실제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낭비됩니다. 3시간 안에 소변으로 다 배출됩니다. 하지만 생체 리듬, 저하 시점 90분 전 그 시간대에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갑자기 똑같은 양의 칼륨이 평소보다 500배 빠른 속도로 뇌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500배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생체 리듬 문 열림 단계에서 측정된 세포 흡수율입니다. 칼륨이 마침내 적절한 시간에 뇌세포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는 하루 종일 계속 활동했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불안감,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밤이 되면 뇌는 과열된 엔진 같습니다. 전기 신호가 계속 잘못 발화되기 때문에 꺼질 수가 없습니다. 칼륨은 신경계를 위한 자연의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신경세포로 들어가면 즉시 전기 신호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통제 불능으로 튀는 걸 멈추게 하는 차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분 안에 환자들은 끊임없이 떠오르던 생각이 잠잠해지기 시작한다고 보고합니다. 40분 안에 머릿속 잡념이 거의 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 저하 시점에 도달할 때쯤이면 뇌가 이미 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체 리듬, 저하 시점이 언젠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웃은 밤 10시 30분에 저하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11시 15분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9시 45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30분만 놓쳐도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작위로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불면증 환자 90%에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시간대를 어떻게 찾을까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3일 밤 동안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졸음이 밀려오는 때가 언제인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친 것이 아닙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오는 피로가 아닙니다.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하품이 나오고 천이 약간 떨어지면서 약간 오한을 느낄 수도 있는 그 특정한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밤 정확한 시간을 적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파동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릴 겁니다. 매일 밤 같은 15분 범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시간을 확인했다면 90분을 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바로 그때 칼륨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전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도 아닙니다. 그 자연스러운 졸음이 밀려오기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이제 칼륨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염화칼륨을 사용합니다. 이 형태는 뇌 조직으로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글리신산 칼륨이나 구연산 칼륨입니다. 이 형태들은 칼륨을 혈액내장벽을 통해 직접 운반하는 운반 분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운반체 없이는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량은 정확해야 합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새벽 3시에 근육 경련으로 깨게 될 것입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성인에게 효과적인 용량은 개인의 황금 시간대에 섭취하는 300간첸 400mg입니다. 첫 주에는 300mg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한밤중에 깨어난다면 두 번째 주에는 350mg으로 늘리십시오. 그리고 여기 제약회사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고당분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설탕은 세포 수준에서 칼륨 흡수를 막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쿠키 하나도 안 됩니다. 강남의 한 60세 환자분이 모든 것을 제대로 했지만 여전히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일과에 대해 물었더니 매일 밤 8시에 귤 2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멈춘 순간 4일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수면 클리닉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의 수면을 변화시킬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타이밍이 천장만 바라보는 또 다른 밤과 몇 분 만에 깊고 회복적인 수면에 빠지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단순히 칼륨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체 리듬 하강 시점에서 90분을 뺀 시간에 섭취하는 칼륨입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천은 24시간마다 자연스럽게 한 번 떨어집니다. 이 하강은 뇌에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천 하강 정확히 90분 전에 칼륨을 섭취하면 뇌세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칼륨이 신경세포로 들어가 전기 활동을 진정시키는 특별한 통로를 활성화합니다. 당신의 뇌를 외치는 상인들로 가득한 분비는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잠들 때 당신의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섭취한 칼륨은 모든 상인의 볼륨을 한 번에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고요함, 평화, 수면. 하지만 칼륨을 잘못된 시간에 심지어 30분만 어긋나게 섭취하면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당신의 시스템을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칼륨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타이밍 시간대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일 밤 동안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마다 천을 측정하십시오. 간단한 디지털 청계를 혀 밑에 사용하십시오. 숫자를 기록하십시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천이 약 0.5도 단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정확한 시간이 당신의 생체 리듬 하강 시점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그 시간보다 90분 전이 칼륨을 섭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80분이 아닙니다. 10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이제 어떤 형태의 칼륨을 섭취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약국의 대부분의 칼륨 영양제는 염화칼륨입니다. 버리십시오. 뇌로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연산 칼륨이나 글리신산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 형태들은 혈액내장벽을 통해 직접 운반하는 운반 분재에 부착됩니다. 수면 조절을 위한 최적의 용량은 400mg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하지만 칼륨은 혼자서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2가지 파트너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칼륨이 열쇠 없이 잠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뇌세포 밖에 그냥 있습니다. 칼륨 용량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200mg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아연입니다. 단 1씩 5mg입니다.
아연은 칼륨이 결합하는 수용체 부위를 엽니다. 아연 없이는 칼륨 효과의 50%를 잃게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의 71세 여성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씨는 8년 동안 한 번에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8년입니다.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한약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으며 딸에게 짐이 될 것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생체 리듬 하강 시점을 측정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4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9시 15분에 구연산 칼륨 400mg, 글리신산 마그네슘 200mg, 아연 19mg을 섭취했습니다. 첫날 밤 5시간을 쭉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울면서 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2주 안에 매일 밤 78시간을 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낮잠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밤에 수면이 너무 회복적이 되어 낮 동안 에너지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가 독성 노폐물 단백질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깊은 수면을 이루면 잊고 있었던 정신적 명료함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을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은 흡수를 최대 70%까지 막습니다. 생체 리듬 하강 시점 90분 전에 섭취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을 의미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마십시오.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흡수를 늦춥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추측은 안 됩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천을 측정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세요. 올바른 형태의 칼륨과 함께 작용하는 미네랄을 사용하세요. 오늘 밤 이것을 하세요.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부분이 오늘 밤 편안한 수면과 천장만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또 다른 밤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4가지 특정 칼륨 화합물과 지금 복용하고 계신 칼륨이 불면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장에 있는 그 칼륨 보충제는 염화칼륨입니다. 식료품점에서 $2에 파는 소금 대체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뇌 조직에서 생체 이용률이 단 8%입니다. 8%요. 즉, 복용한 것의 92%가 화장실 병이로 그대로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은 밤마다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200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 씨가 3년간의 만성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3년이요. 의료 기록을 보니 18개월 동안 성실하게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 뇌척수액 분석을 해보니 뇌의 칼륨 농도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혈액에는 칼륨이 있었지만 뇌는 칼륨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혈액뇌장벽이 대부분의 칼륨 형태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이 건물까지는 배달되었지만 경비원이 아파트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음식이 왔지만 여전히 굶주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확한 4가지 형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적으세요. 첫째, 글리신산 칼륨입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결합되어 있어서 혈액뇌장벽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연세의료원의 임상시험 결과 신경조직에서 73%의 생체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복용하시는 것보다 9배 더 효과적입니다. 정확한 용량은 400mg이며 개인의 일주기 리듬 하강,
시점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합니다. 둘째, 오로트산 칼륨입니다. 이 형태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오로트산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혈액내장벽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세포에 직접 흡수됩니다. 부산에서 2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오로트산 칼륨이 11일 이내에 한밤중 깨는 횟수를 81% 감소시켰습니다. 용량은 300mg입니다. 셋째, 말산 칼륨입니다. 이것은 사과에서 발견되는 말산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가 특별한 이유는 뇌세포 내부의 에너지 생산도 함께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2시나 3시에 깨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산칼륨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350mg을 복용하세요. 넷째,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타우린산 칼륨입니다. 아미노산인 타우린과 결합된 이 형태는 뇌의 가바 수용체를 특별히 표적으로 합니다. 수면제가 활성화시키려는 수용체가 바로 이것인데 타우린산 칼륨은 의존성이나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이것을 수행합니다. 용량은 250mg입니다. 이제 중요한 복용법입니다. 4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하지 마세요. 제가 늘 보는 실수입니다. 그 90분의 시간대에 몸은 한 가지 형태만 최적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글리신산 칼륨만 사용하세요. 이것이 혈액내장벽을 준비시키고 경로를 엽니다. 둘째 주에는 오로트산 칼륨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깊은 세포 회복을 시작합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에 말산 칼륨을, 밤에 타우린산 칼륨을 추가하세요. 4주째가 되면 신경세포의 칼륨 수치를 완전히 재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가지 동반 미네랄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비스글리신산 마그네슘, 피콜린산 아연, 그리고 셀레늄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칼륨은 혈액내장벽을 넘어 운반하는 운반 단백질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기차표는 있지만 기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양은 마그네슘 200mg, 아연 15mg, 셀레늄 100μg입니다. 이것들을 칼륨 화합물과 함께 수면 90분 전에 복용하세요.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는 8년간 불면증을 앓은 후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8년의 인생을 빼앗긴 것입니다. 19일 만에 7시간을 중단 없이 주무셨습니다. 6주 만에 인지 기능 점수가 42% 향상되었습니다. 따님은 제게 어머니를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5번째 원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한 후에도 결과를 완전히 망치기 때문입니다. 단 3일 만에 몇 달간의 진전을 망치는 이 실수를 저는 봐왔습니다. 이것은 체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보안 미네랄 3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기 리듬 하강,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한 칼륨이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그냥 몸을 통과해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칼륨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세포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칼륨이 내부로 들어가 신경계를 조절하고 뇌를 깊은 수면에 대비시킬 수 있도록 열리고 닫히는 작은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문들이 작동하려면 3가지 다른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남은 소중한 밤들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박수치는 두 손처럼 작용합니다. 한 손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문을 들어서는 모든 불면증 환자의 마그네슘 수치를 측정합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82%가 결핍 상태입니다. 82%요. 이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수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왔지만 세포가 문자 그대로 잠겨 있는 것입니다. 칼륨 통로를 여는 핵심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약 32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남성은 420mg이 필요하며 칼륨 복용과 동시에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거든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스러네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들은 실제로 혈류로 들어갑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이씨 할머니였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새벽 2시에 시계처럼 정확하게 깨어나셨죠. 몇 달 동안 칼륨을 복용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해 보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녁 칼륨 복용량에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추가한 지 일주일 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이 삼총사의 두 번째 미네랄은 칼슘입니다. 모두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칼슘이 신경계의 지휘자라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칼슘은 신경신호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칼륨과 칼슘의 비율이 적절하면 뇌파가 스트레스와 걱정에 빠른 베타파에서 깊은 회복 수면의 느린 세타파와 델타파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2대 1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칼륨 1000mg당 칼슘 500mg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칼륨은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정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뼈는 튼튼한데 수면과 불안 문제가 심한 노인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지만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이 기준으로 시작하세요. 탄산칼슘이 아닌 구연산칼슘 500mg을 저녁 칼륨과 마그네슘 복용 시 함께 드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간과되는 미네랄은 나트륨입니다. 네, 나트륨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모두들 나트륨을 줄이라고, 소금을 줄이라고, 혈압 때문에 나트륨을 피하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칼륨과 나트륨은 동시에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들은 세포막 양쪽에 앉아서 배터리처럼 전하를 만듭니다. 이 전하가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나트륨이 없으면 칼륨 보충제가 오히려 불균형을 만들어서 수면을 악화시키고 위험한 심장 리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밤이 아닌 아침에 고품질 천일염 8분의 1 티스푼을 물에 녹여 드시면 됩니다. 이 아침 나트륨 복용이 하루 종일 나트륨 칼륨 균형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 하강 90분 전에 칼륨을 복용할 때 비율이 완벽해집니다. 세포가 실제로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3세 최 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불면증 때문에 칼륨 보충제를 시작한 후 심한 다리 경련과 심장 두근거림이 생겼습니다. 몹시 겁이 나셨죠? 칼륨이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확인해 보니 혈압약 때문에 10년 동안 무염식을 하고 계셨더군요. 나트륨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아침 루틴에 천일염 8분의 1 티스푼만 추가했습니다. 경련은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심장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미네랄과 함께 몇 달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삼총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을 여는 마그네슘, 리듬을 지휘하는 칼슘,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나트륨. 하나라도 빠지면 결과가 불완전하거나 위험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부분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용량의 칼륨을 복용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보충제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시간대를 놓치면 돈을 쓰레기통에 직접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칼륨이 수면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체내에 있어야 하는 보안 미네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68세 이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90분 전에 제가 권장한 대로 정확하게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45번씩 깨어나고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계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즉시 문제가 보였습니다. 칼륨 수치는 사실 꽤 양호했지만 마그네슘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몸이 칼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니 절반짜리 열쇠로 문을 열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칼륨은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세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춤을 추는 파트너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이 세포벽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제야 칼륨이 흘러들어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칼륨만 복용하면 최대 70%가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그냥 통과할 것입니다. 몇 시간 내에 소변으로 배출되죠. 정말 낭비입니다. 정확한 비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칼륨 400mg을 섭취할 때마다 시스템에 최소 200mg의 마그네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밤새 평화롭게 잠을 자는 것과 계속 고통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이 칼륨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간과되는 두 번째 미네랄이 있는데 제가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칼슘입니다. 네, 모두가 뼈를 위해 복용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칼슘이요.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이미 칼슘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의사가 권유해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슘과 칼륨이 매우 미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칼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이 오히려 악화됩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머릿속 생각이 빨라지며 온몸이 경직되어 이완되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2살 최 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매일 1000mg의 칼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1년간 수면이 점점 나빠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밤에 일을 너무 심하게 가는 소리 때문에 다른 방에서 주무셔야 했다고 합니다. 낮에도 턱이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칼슘을 500mg으로 줄이고 마그네슘과 함께 칼륨을 추가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갈이가 멈췄습니다. 3주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칼륨 4부분, 마그네슘 2부분, 칼슘 1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4대 2대 1입니다. 이것이 3가지 미네랄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위한 완벽한 체내 환경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이제 음식으로 이 미네랄을 정확히 어떻게 섭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제는 비싸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호박씨, 시금치, 아몬드를 드셔야 합니다. 호박씨 30g에는 약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반찬으로 먹는 작은 멸치가 완벽합니다. 작은 멸치 10마리면 약 2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 고구마, 흰 강낭콩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가지 미네랄을 모두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일주기 하강 시점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따로따로 드시면 뇌가 깊은 수면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포에 동시에 도달하여 하나의 팀으로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앞으로 몇 분간 제가 나눌 내용이 밤새 잠을 잘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고통 속에서 침묵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7년간 수면 장애를 치료한 후
모든 것을 바꾸는 타이밍 프로토콜에 대해 긴급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무작위 시간에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셨다면 돈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신 겁니다.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복용하는 것과 정확한 90분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의 차이는 10%더 좋거나 2배 효과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신체 반응이 500배 증폭되는 것입니다. 500배입니다. 그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일주기 하강 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저녁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졸음이 찾아오는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생기는 피로가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잠으로 끌리는 느낌 말입니다. 대부분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연속 3일 동안 정확한 시간을 적은 다음 평균을 계산하십시오. 그것이 일주기 하강 시점입니다. 이 시간을 알게 되면 정확히 90분을 거꾸로 세십시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칼륨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80분 전이 아닙니다. 2시간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뇌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예측 가능한 주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며 흡수를 위해 준비된 정확한 순간에 그 통로를 칼륨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칼륨 보충제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에서 아무 병이나 집어들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칼륨 글리시네이트나 칼륨 시트레이트가 필요하며 특히 400에서 500mg 용량이어야 합니다. 이런 형태는 혈액로의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합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보충제에 들어있는 염화칼륨은 같은 신경학적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일반 보충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칼륨은 혼자서는 작용하지 못합니다. 체내에 마그네슘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프로토콜이 실패합니다. 칼륨 용량과 동시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복용하십시오. 마그네슘은 문지기 역할을 하여 칼륨이 신경세포에 들어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전기 신호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마그네슘 없이는 열쇠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빠른 생각들, 멈출 수 없는 정신적 수다, 이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해매에 영향을 미치는 칼륨 결핍입니다. 신경막의 전기 구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뇌가 말 그대로 오작동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칼륨 수치를 회복하면 그런 생각들이 오후 1에서 7일 안에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12년간 불면증을 앓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2년입니다. 모든 수면제, 모든 한약요법, 모든 호흡법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로 치료했습니다. 칼륨 글리시네이트 450mg을 일주기 하강 시점인 오후 9시 15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정확히 7시 45분에 마그네슘과 함께 보충제를 복용하셨습니다. 9일 만에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3주 만에 밤에 전혀 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신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실 때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하는 전략적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정확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 저하 시간을 계산하세요. 올바른 형태의 칼륨과 마그네슘을 준비하세요. 그 저하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알람을 맞추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영양제를 드세요.
최소 14일 동안 예외 없이 매일 밤 이것을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을 되찾을 황금 시간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밤 평화롭게 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주기 리듬에 따라 오늘 밤 몇 시에 칼륨을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수면 개선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발견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잠 못 이루는 밤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휴식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